기립해 주십시오. 착석해 주십시오. 이선영 씨, 네. 앉아 계세요. 앉아서 대답만 하시면 됩니다. 윤정만 씨, 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소송 대리인 나오셨죠? 네.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정인 진술로 들어가겠습니다. 원고 측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재판장님, 예. 증인 진술에 앞서서 먼저 원고에 대한 반대 신문을 하고 싶습니다. 아니 원고 측이 제출한 심판 청구서 내용을 원고의 진술로 간주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원고가 제출한 심판 청구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다툼의 여지가 많습니다. 증인 진술에 앞서서 먼저 증인들에게 그 점을 분명히 해둬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원고 측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시작하십시오. 예. 원고 이선영 씨는 지금 여기 피고로 나와 앉아 있는 남편 윤정만 씨와 11년 동안 화목한 결혼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귀여운 두 딸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남편 윤정만 씨로 말할 것 같으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지금 이것은 본건의 다툼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인정신문입니다. 신속하게 다툼의 요소에 대해서만 신문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인정합니다. 계속하세요. 그렇다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원고가 이번에 제출한 이혼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한 장의 사진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직접적인 동기는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그동안 쌓이고 쌓인 훨씬 더 많은 복잡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불만이 한 장의 사진 때문에 갑작스럽게 터져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그래요. 그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재판부와 증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전 거리에서 우연히 앨범 2권을 사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덤핑 판정을 받고 수출이 막혔다는 바로 그거예요. 값도 싸고 집에는 사진을 정리할 게 많아서 사게 되었는데요. 그날 밤 사진들을 정리하다가 문제의 그 사진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저도 그런 사진 한 장 때문에 토라질 만큼 옹졸한 여자는 아닙니다. 애 아빠도 그만큼 저를 믿었기 때문에 그 사진을 집에 가져왔었겠죠. 문제는 보다 더 근본적인 데 있었습니다. 그 사진 한 장이 그동안 잊어버리고 살았던 여러 가지 사실들을 한꺼번에 생각나게 해주었던 거예요. 어떤 사실들 말인가요? 그 사진을 본 순간 처음에는 애 아빠가 좀 술에 취해서 심했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보기 좋은 모양은 아니었으니까요. 그 다음 느낌은 이 남자는 참 즐겁게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업에 성공하고 가정은 화목하고 여러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는 참 즐거운 인생을 살고 있는 한 남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건 다시 말하자면은 남편은 즐겁게 살고 있었다 그런 뜻인가요? 아마 그럴 거예요. 좀 더 분명하게 말해 주시겠어요? 난 지금까지 무엇을 하며 살아왔든가 하는 허탈감 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남편이 젊은 여자들과 어울려 놓은 데에 대한 질투심 같은 것도 있었겠죠. 있었겠죠. 저도 여자니까요. 사실은 그 사진을 보자 제일 먼저 그 질투심을 느꼈겠죠. 허탈감 같은 것은 그 나중에 오는 감정이고요. 글쎄요. 저 자신도 잘 모르겠어요. 그 모든 것들이 뒤섞인 그런 감정이었으니까요.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사소한 이유로 해서 이혼을 제기했다는 것이 아무래도 좀 지나쳤다 그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사소한 감정이라고요? 아니, 그게 어째서 사소한 이유밖에 안 되는가요? 글쎄요, 저도 그 사진을 봤습니다만 확실하게 보기 좋은 모양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30여 명이나 되는 직원을 거느리고 사업을 하다 보면은 때에 따라서는 직원들과 친구들처럼 어울려 놀 필요도 있는 겁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말입니다. 아마 본인으로서는 더
더 괴로웠을지도 모르죠. 그 점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전 지금 그 사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진 한 장이 생각나게 해주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직접적인 동기가 분명한 이상 얘기의 실마리는 거기서부터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남편에게 보여주고 따졌던가요? 보이긴 했지만 따지진 않았습니다. 그때 남편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그건 본인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이 더 낫지 않겠어요? 예, 그렇군요. 직접 대답해 주시겠어요? 네, 그러죠. 이건 작년 가을 야유회 가서 찍은 사진 아니야? 아니 이것 때문에 그렇게 기분이 나빴단 말이야? 사진 한 장 때문에 기분이 나쁠 만큼 속이 옹졸한 여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해버리면 간단하잖아. 자, 쓰레기통에 버려. 당신 손으로 좀 버리면 안 돼요? 참, 당신 오늘 무슨 기분 나쁜 일 있었어? 이것보다 더 기분 나쁜 일이 어딨어요? 아이고 금방은 또 그렇게 속이 좁은 여자는 아니라고 하더니 사진 한 장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뭐가 문제야? 당신이란 남자한테 정말 실망했어요. 실망? 아니, 실망이라기보다는 질려버렸다는 말이 맞겠죠. 당신하고 이런 생활 더 이상 계속하고 싶지가 않아요. 에이, 그 당신답지 않게 왜 그래? 이깟 놈의 사진 찢어버렸으면 그만이지. 글쎄, 사진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럼 뭐야? 사진 한 장이 생각나게 해주는 모든 것 때문이에요. 아이고 참, 시인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시가 아니라 피 맺힌 절기라는 것 곧 알게 될 거예요. 무슨 일이야 도대체? 설명을 해줘야 할 거 아니야. 말로는 설명이 안 돼요. 당신 스스로 깨닫기 전엔. 그래서 뭘 당신은 왜 그래? 말을 해줘야 할 거 아니야, 말을. 무슨 일이 있었어? 당신하고 헤어져야겠어요. 무슨 이유로? 이제부터라도 내 자신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요. 아니 그럼 지금까지 남의 인생을 대신 살아줬단 말이야? 그래요. 당신만을 위해 살아왔어요. 순전한 당신만을 위해서요. 더 이상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얘기 마저 해봐. 곧 알게 돼요. 응. 부인께서 구체적인 이유는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헤어질 것을 요구했다 그런 말씀이시죠? 무조건은 아니고 나름대로 이유를 대긴 했지만 저로서는 끝까지 납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이유였는데요? 제가 무신경하고 독선적이라는 점하고요. 가정주부의 역할에서 더 이상 보람을 느낄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독립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은 어떤 일을 말하는 건가요? 그까지 대답해야 되는가요? 아닙니다. 의무 조항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네, 좋습니다. 그런데 심판 청소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똑 떨어지게 이혼의 사유가 될 만한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요. 그 점은 인정합니까? 그건 생각하기 나름이죠. 네. 우리 민법에서는 배우자가 정조 의무를 위반했을 때 이혼을 인정합니다. 남편께서 부정한 행동을 한 적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그럼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 부양 또는 협조의 의무를 게을리해서 부인을 유기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부인께서 남편이나 남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는데요. 부인의 직계 존속,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친정 식구들이 남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가서 3년 이상 생사가 불명한 그런 경우는 물론 아니죠.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인데요. 있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지금 심판 청구서의 내용을 무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복되는 신문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한 내용을 재판부에게 명확하게 납득시키기 위해서 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심판 청구서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중복되는 신문은 원고인을 심리적으로 위축시켜서 원고인에게 불리한 답변을 유도할 수도 있는 일이니까 피해 주십시오. 심판 청구 내용이나 진술 내용의 다툼의 여지가 있을 때는 분명히 밝히고 넘어가야 합니다. 지금 저는 소송 대리인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먼저 원고 측의 직접 신문을 듣고 난 다음에 반대 신문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시간을 절약할 수도 있고 중복을 피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부인께서는 좀 전에 남편에게 더 이상 매달려 살 수 없다는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여기 앉아있는 윤정만 씨를 더 이상 남편으로 섬길 만한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뜻인가요? 네. 네, 다시 말하면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래요. 부인께서는 딸만 둘 낳았고 아들은 못 낳았죠. 네. 집안에서 누군가 그 문제 때문에 서운하다는 의사 표시를 한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아들을 하나 낳아야 한다고 강요하던가요? 강요한 적은 없지만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은 적은 있군요. 그럼요. 솔직하게 말해서 나처럼 복 많은 사람을 어디서 만나보겠니? 애비 사업 잘 되겠다. 빈말이 아니고 며느리 정말 알뜰살뜰하겠다. 손녀들 공부 잘하고 무럭무럭 잘 크겠다. 단지 네가 아들 하나만 낳아준다면 정말 더 바랄 게 없는데 말이다. 나도 구식 노인은 아니다마는 워낙 손이 귀한 집이다 돼보니 말이다. 그냥 조상님들한테 큰 죄를 짓는 것만 같아서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지 뭐니. 자나깨나 그 생각뿐이고. 그러자니 먹는 게 살로 가기를 하나. 어머니, 저한텐 아들이건 딸이건 둘이면 충분하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어요. 그건 네 생각이지. 네 고집 때문에 이 집안에 대가 끊겨도 좋단 말이냐? 대가 끊기긴 왜 끊겨요? 딸 자식은 자식이 아니에요. 지연이 수연이 어디서 데려온 자식 아니에요. 딸 자식이 대를 잇는 법이 어디 있다든 억지를 부려도 본수가 있지. 선덕 여왕, 진덕 여왕은 대를 잇다 못해 왕위까지 오르게 됐어요. 영국 에리자베스 여왕도 마찬가지고요. 아들하고 딸이 똑같다는 생각하시면 될 텐데 그걸 가지고 왜 그러세요? 똑같지 않은 걸 어떻게 똑같다고 생각을 하란 말이냐? 그건 사람들 생각이 잘못된 탓이고 차차 고쳐지게 될 테니까 두고 보세요. 내 소원이 그렇다는데 뭘 두고 보란 말이야? 차라리 알른이 죽고 말겠다. 좋아요. 제가 어머님 생각까지 바꿔놓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제 와서 저더러 어떡하란 말씀이세요? 저 진작에 단산하신 거 알고 계시잖아요. 벌써 그것부터가 말도 안 되는 짓이었어. 남의 집 며느리가 돼가지고 어떻게 마음대로 단산을 하니? 시미가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단 말이냐? 그럼 어떡해요? 어머니께서 포기를 하셔야죠. 그렇게는 못해.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포기 못한다. 저 다시는 아기 낳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낳을 수 없으면 밖에서 하나 낳아가지고 들어오든지 해야지 뭐.
밖에서 나가지고 들어오다뇨? 하여튼 이대로는 못 살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엔 말이다. 지금도 어떻게 해서든지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십니까? 변할 리가 있나요? 그러면 밖에서 하나 나가지고 들어와야 한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그건 그냥 잠깐만요. 아까 저 원고 측에서 진술한 것처럼 그런 일을 강요한 적은 없습니다. 화가 나서 한번 해본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을 아드님에게 고안한 적도 없었죠? 아유, 없었죠. 네. 네, 됐습니다. 지금은 반대 신문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다른 일로 며느님에게 불만은 없었습니까? 예, 다른 불만은 한 가지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며느님이 아들을 못 낳은 것 말고는 조금 더 흠잡을 데가 없었다는 말씀이군요. 그럼요. 며느리가 아들 하나만 낳아줬더라면 내가 아주 며느리 평생 업고 다녔을 겁니다. 그럼 이번 이혼 소송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하고 자시고가 어디 있어요? 지가 가겠다는데 뭐가 답답해서 붙든답니까? 참, 에휴, 뭐 때문에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는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다니까요. 이상입니다. 저 반대 신문 있습니까? 됐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여기서 그런 얘기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뭐 못할 소리 했냐? 자 그러면은 다음 차례는 피고인에게 직접 신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봄 얘기인데요. 부부 싸움을 한번 크게 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부부싸움이요? 기억이 안 나시는 모양이군요. 글쎄요. 뭐 좀처럼 부부싸움 같은 거 안 하고 지냈으니까요. 회사 직원들을 집에 데리고 와서 술을 마신 날이 있었죠. 그날 얘기인가요? 기억하시죠? 네, 기억은 합니다만은 아니 여기서 그런 사소한 부부싸움까지도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되지요. 결혼 생활에 대한 인식의 차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아니 인식의 차이가 전혀 없는 부부도 있던가요? 어느 정도인가 그게 문제입니다. 그날 밤 직원들을 몇 명이나 데리고 왔다고 기억하십니까? 글쎄요. 한 4, 5명 됐겠죠. 4, 5명이 아니라 자그마치 7명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떻다는 겁니까? 그날 밤 회식이 끝나고 2차로 우리 집에 가서 한 잔 더 하자 그렇게 됐던 거죠? 네, 집에 연락을 했던가요? 했죠. 출발하기 직전에요? 갑자기 아무런 준비도 없이 7명이나 되는 손님을, 그것도 저녁부터 술에 잔뜩 취한 손님을 대접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집에서는 자주 있었던 일입니다. 아마 다른 집도 마찬가지일걸요. 직원들을 친구처럼 집에 데려다 대접을 하면 그만큼 서로 흉어물이 없어지게 됩니다. 비용도 절약이 되고요. 그건 단순한 술 대접이 아니고 사업의 연장입니다. 하여튼 부인 혼자서 무척 힘이 들었었다는 건 인정하시죠? 도와주는 사람도 없이 혼자서 말입니다. 그날 말이죠. 저희 어머니께서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누워 계셨습니다. 또 평소에 가정부를 두자고 해도 이 사람이 반대를 해왔어요. 집안에 남의 식구가 있으면 그만큼 불편한 법이라고요. 옛날 가난하게 살던 시절을 생각해서 그만큼 알뜰하게 살림을 해왔다는 얘기도 되겠죠. 물론 그런 면도 있었죠. 그러면 그날 손님들이 몇 시쯤 돌아갔습니까? 그날이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아마 12시 조금 넘어서. 12시 조금 넘어서가 아니고 새벽 2시가 넘었어였습니다. 부인 혼자서 그 시중을 다 들었죠. 그리고 나서 사랑 사랑 내 사랑아 화둥둥의 사랑아. 아우 그만 좀 하고 빨리 좀 자요. 이게 김색이 왜 이러나? 여봐라 춘현아, 본관사 또 수청을 들렸다. 하하하하. 응하지 아니하면은 볼기를 매우 치겠노라. 야야야, 볼기 어딨나? 아유 볼기. 그만 좀 하고 빨리 좀 자요. 사람 미치겠어요. 에헤, 이놈의 분내가 버르장머리 없이. 뭐가 어째요? 엄마, 소방부터 막 대들고 있네. 건주 좀 하지 말고 정신 좀 차려요. 내가 당신 종이에요 뭐예요? 아니 새벽 2시가 넘도록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법이 어딨어요. 그리고 밖에서 마셨으면 됐지 왜 집 안까지 끌고 들어오고 야단이에요. 미리미리 연락을 해주든가 아니면 12시 전에 끝내주든가. 한두 번도 아니고 사람이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런 일들을 당연히 주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는 아무런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이 거듭되다 보면은 아무리 속이 좋은 여자라도 짜증이 나게 마련입니다. 거기는 물론 술이 취했다는 이유로 웬만한 실수는 다 용서가 되는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분위기에도 책임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남자들이 다 그러고 있는 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요, 신혼 때부터 그렇게 버릇이던 걸 어떡합니까? 신혼 때는 그것이 괴롭지 않고 오히려 즐거운 일이었을 겁니다. 남자하고 여자하고 어느 쪽이 더 힘이 드는지 그걸 따지자는 겁니까? 돈을 벌어오기 위해서 남자는 여자보다 몇 배 더 애를 쓰고 있어요. 밖에서 녹초가 된 남자가 집안에 들어와서 그 정도 서비스를 받을 권리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부부는 똑같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 분야가 다를 뿐이죠. 부부 사이에 어떻게든지 서로 돕겠다는 정신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야 그렇겠죠. 하지만 현실이 어디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피고인이 개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회사를 그만두고 놀고 있을 때 누가 벌어서 생활했습니까? 그거야 잠깐이었죠. 2년 반이 잠깐입니까? 그때 부인이 받아오는 월급으로 생활을 꾸려나갔죠? 그것까지도 이혼 사유가 됩니까? 부인이 밖에서 돈을 벌어올 때 피고인은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살림을 했던가요? 부인이 밖에서 녹초가 되었다고 발을 씻어주고 옷을 갈아입혀주고 그랬던가요? 어째서 여자만 그렇게 부당하게 혹살당해야만 합니까? 돈도 벌어와야 하고 살림도 해야 하고. 저는 그때 집에서 빈둥거리며 놀고 있질 않았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남자하고 여자를 어떻게 똑같은 자로 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또 제 잘못만도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습관이나 가치관이 그렇게 돼 있질 않습니까? 네, 그것이 바로 인식의 차이라는 겁니다. 옛날하고 달라서 요즘 여자들은 똑같은 자로 재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됐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전달이 됐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보충할 것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그럼 피고인은 아마 기억하지도 못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비슷한 시기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 너 마누라 생각해서 수영복 한 벌 손수 사다 주신 것까진 좋다 이거야. 응? 무슨 변덕이 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 수영복이라는 게 글쎄 사이즈가 안 맞았구나? 안 맞는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수제 들어가지를 않는 거야. 엉덩이에 딱 걸쳐가지고서는 아유 참 세상에 그럴 수가 있니? 좋겠다. 서방님이 그렇게 날씬하게 생각해줘서. 야 날씬한 것도 정도 것이지. 아니
같이 살면서 어쩜 그렇게도 모를 수가 있니? 그래서 가만뒀니? 응? 가만두긴 울고불고 하면서 한바탕 포악을 부렸다. 그랬더니 잘못했다고 싹싹 밀면서 그 다음날 당장 바꿔다 주더라 얘야. 그랬더니 이번에는 부대살처럼 쑥 들어가? 아이고 참채. 어머, 드디어 서방님 행차시구나. 아이고 우리도 공주님들 오늘 어떻게 지냈니?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오랜만입니다. 어쩜 이렇게 일찍 들어오시고 참 부럽네요. 당신 아시죠? 윤희하고 경숙이. 아 그럼 알지. 자 앉으세요. 그리고 제가 어쩌다 한번 실수를 한 거죠. 뭐. 사모님을 집에만 꼭 붙들어 매놓으시고 정말 너무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왕림을 해야만 얼굴이라도 구경할 수 있고. 아 가정주부가 나돌아다니는 것보다 좋은 일이죠. 자 말씀들 나누세요. 여보, 당신 저녁. 먹었어. 자 들어가자. 저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예 먹고 들어오는 길에. 자, 할머니 방으로 가자. 어제 들어오자마자 뻑뻑한 게 밖에서 무슨 기분 나쁜 일이라도 있었던 모양이다. 원래 그래. 가정주부가 뭐 어떻다고? 꼭 우리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다. 아, 별수를 다 하고 있네. 앉아들 있어. 나 들어갔다 나올게. 자. 뭐하는 예편네들이야. 이 시간에 남의 집에 와서 노닥거리고 유한 마른들이야? 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모처럼 시간을 내서 내 얼굴 좀 보자고 찾아왔는데. 그 집안에 살림들이나 얌전하게 할 일들이지. 아이고, 걱정도 말아요. 집안 살림 똑소리 나게 하고 다니는 애들이니까. 이 시간에 가정주부가 밖에 나와 있는데 그 집안 집구석 살림 잘 되겠다. 어머? 왜 내 틀린 말 했어? 남자들은 밤중에 쳐들어와서 새벽 2시가 넘도록 난리 펴도 괜찮고요? 아,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아? 이가 정말? 이런 것이 바로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시비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유지되어 온 혼인관계는 마땅히 파기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여기는 미국이 아닙니다. 옛부터 우리 조상님들이 그렇게 살아내려오셨고 저 역시 무의식적으로 그 풍습과 습관을 받아들인 것뿐입니다. 몇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전통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뒤바뀔 수가 있습니까? 나무만 보고 숲은 못 보셨군요. 우리 조상님들이 언제 그런 식으로 살았습니까? 행세하는 양반 집안에서는 부인에게 반말도 쓰지 않았습니다. 시집살이는 시켰을 망정 절대로 그 인격을 모독하는 법은 없었습니다. 저 역시 인격을 모독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인격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적인 논쟁은 좀 피해 주세요. 네, 이제 곧 끝내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한 가지만 더 기억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ET가 무슨 말인지 알고 있지요? ET요? 엄마, 이띠가 괴물 맞지? 응. 아니야, 우진이야. 우진이지, 엄마? 이티? 우지인이 맞을걸? 괴물은 아니야. 거봐. 응, 괴물이라고 그러는데. 다 틀렸어. 그럼 뭔데요? 엑스트라 테레스트리아. 그 지구 밖에서 온 외계인이란 뜻이야. 거봐, 외계인이나 우진이나 뭐? 그 당신 대학을 어떻게 다녔는데 그것도 몰라? 다니기야 착실히 다녔죠. 살림하느라고 다 까먹어서 그렇죠. 자, 들어가서 공부해라. 그 애들한테 뭘 가르쳐 주려면은 확실하게 가르쳐 주라고. 모르면 사전을 찾아보든지 하고 말이야. 아니, 애들 앞에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것도 모르냐니요. 왜 애들 없이 창피했단 말이야?
그렇게 면박 주지 않고도 애들한테 가르쳐줄 수 있잖아요. 면박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공부를 하란 말이야. 가정주부도 끊임없이 공부를 하질 않으면은 금세 뒤떨어지는 정보사회라는 걸 명심해. 내가 집에서 노는 사람이에요. 아무튼 자극 받았으면 그걸로 됐어. 당신 지난 일 까맣게 잊어버렸군요. 무슨 지난 일? 당신 결혼할 당시만 해도 나 대학원에 가는 거 반대 안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난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안 그랬으면 우리 아버지처럼 나 지금 대학 교수가 돼 있을 거예요. 내가 누구 때문에 내 꿈을 다 포기했는지 알기나 해요? 그거 다 지난 얘기는 이제 와서 무엇으로 해? 대학 교수가 못된 대신 두 아이를 훌륭하게 키웠잖아. 기반도 이만큼 잡았고 말이야. 바로 그거예요. 내 욕심 다 포기하고 살림에 매달려 사느라고 옛날에 배운 영어 단어까지 다 까먹어버렸어요. 하루 종일 신문 한 장 읽을 새가 없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공부를 안 한다고요? 아이, 알았어. 그런 경우에 여자들이 느끼게 되는 허무감이랄까 배신감 같은 건 대단한 겁니다. 여자로 하여금 가정주부로서의 보람을 느끼게 만들려면 무엇보다도 그 희생과 남다른 수고를 인정해 주어야만 합니다. 증인은 여기 원고와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가장 가까운 친구 사이죠. 네. 여기 원고 피고가 연애하던 시절부터 쭉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두 분이 열렬히 사랑하는 것 같은가요? 네. 그 사랑이 결혼 11년 동안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보시기에. 글쎄요. 연애하던 시절하고야 아무래도 좀 다르죠. 하여튼 부부 사이가 원만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시죠? 최근까지는 그랬어요. 원고가 평소에 남편에 대해서 무슨 비난이나 불만 같은 것을 말한 적은 없던가요? 세상에 완전 무결한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이도령하고 같이 산 춘향이도 불만은 있었을 거예요. 어떤 종류의 불만을 말하던가요? 남자가 너무 무신경하고 독선적이라는 불만이었어요. 우리나라 남자치고 안 그런 남자 하나도 없겠지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일반적인 사소한 불만 말고 특별한 불만은 없었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최근까지는 그런 셈이었죠. 이혼을 결심하기 전까지 말입니다. 네. 원고가 그 일로 해서 증인에게 사인을 하던가요? 네. 어째서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고 하던가요? 그 이유에 대해서야 지금까지 충분히 설명이 된 셈이 아닌가요? 부분적으로만 설명이 됐지 전체적으로는 아직도 애매한 상태입니다. 들은 대로 말씀을 해주시죠. 한마디로 남편에 대해서 절망을 느낀 거죠. 어떤 점이 그렇게 절망적이라고 하던가요? 그 점에 대해서는 아마 본인도 분명하게 대답할 수 없을 거예요. 남편의 모든 점에 대해서 절망을 느꼈다고 보는 게 옳을 거예요. 증인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친구분이 이혼을 결심한 데 대해서 말입니다. 처음엔 말렸죠. 무조건 말렸어요. 어찌됐건 이혼은 옳지 않은 일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으니까요.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동감하는 쪽입니까? 네. 완전히 일심동체가 될 수 없는 남편이라면 차라리 없는 것만도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규 씨. 변호사가 쩔쩔매는데. 하여튼 저 변호사 기분이 대단히 상했을 거예요. 이런 자리에 나오시느라고 대단히 불쾌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뭘요? 주인께서는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 교수님이십니다. 따라서 인생에 대한 폭넓고 공평한 그런 의견을 가지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따님께서
이번 일로 해서 아버님께 상의를 하든가요? 상의는 아니고 저 사람하고 헤어지기로 결심했다고 통보만 받은 셈입니다. 어째서 이러한 중대한 일을 아버님께 의논도 하지 않고 혼자서 결정을 했을까요? 딸이지만 이미 어른입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결정하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네, 참 좋은 방침이십니다. 그래서 친정 아버님으로서 어떤 충고를 해 주셨습니까? 이혼만은 피해야 된다고 말해줬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따님께서 고집을 피우시는군요. 자신이 알아서 할 일이죠. 네, 좋습니다. 지금 여기 피고로 앉아 있는 사회분에 대해서는 평소 어떻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무던하고 유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따님한테 이혼을 제기당할 만큼 그렇게 결정적인 허물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보기엔 그런 점이 없었는데 여자 입장은 또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은 사위분한테는 조금도 잘못이 없는데 따님께서 고집을 세우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게 말하진 않았습니다. 자,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내가 보기엔 지금 어느 쪽이 잘잘못이 있느냐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결혼 생활에 회의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 자체에 대한 회의라고도 할 수 있겠죠. 무슨 얘기냐 하면 생활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는 주부로서의 역할에 만족감을 느끼지 못한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선 저 사람도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단순한 일인데요. 예를 들면 그 철 따라서 같이 여행도 하고 가끔 밖으로 불러내서 영화 구경도 하고 외식도 하고 집에 돌아오면 밖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고 아내로 하여금 남편을 기다리게끔 해야 하는데 날 포함해서 대개 우리나라 남성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나는 사업에 바쁘니까 너는 살림만 해라. 그래가지고 결혼 생활에 재미가 있겠습니까? 뭐 대개 어느 여자들은 체념을 하고 그냥 삽니다만 그렇게 못하는 여자도 있는 법입니다. 네, 참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에 호소할 것이 아니라 남편으로 하여금 그런 방향으로 변하도록 한번 노력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애정이 식었다면 그런 의욕도 안 나겠죠. 따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말을 안 해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때 사위분을 만나보셨습니까? 만나봤죠. 자네 진심으로 지연이 애미하고 헤어지기 싫은가? 그럼 진심이지 않고요. 그럼 자네 태도를 고쳐. 무슨 태도?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헤어지라고 그런다. 답답해 죽겠다. 이런 태도를 고치란 말이야. 아무 이유 없이 이혼을 결심할 그런 정신 나간 여자가 어디 있나?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이유를 찾아내가지고 없애려는 태도를 가지란 말이야. 답답하다고 하소연만 하고 다닐 게 아니라. 관역을 명중시키기 위해선 무릎을 꿇고 정확하게 조준하는 도리밖에 없어. 내 말 알아듣겠나? 친구분 앞에서 이런 질문에 대답하기가 참 쑥스럽겠습니다만 솔직하게 한번 대답을 해 주십시오. 피고인 윤정만 씨가 평소
이 친구분들 사이에 평판이 어땠습니까? 성실하고 능력 있고 원만하다고 생각들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뭐 행동이 모가진다든지 아니면 이런 행동은 이렇게 고쳐줬으면 하는 그런 점은 없었습니까? 술을 좀 많이 마시는 게 흠이라면 흠인데 그렇다고 주정하는 일은 없으니까 무난한 편이라고 봐야겠죠. 예. 피고인 윤정만 씨의 평소 가정생활은 어땠습니까? 아주 모범적이었어요. 건실했고요. 항상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다니 정말 뜻밖입니다. 예. 평소에 부인한테 무슨 불만 같은 것을 말한 적은 없었던가요? 전혀요. 그런 화목하고 단란한 그런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합니까? 글쎄요. 부부 사이의 일이라는 것이 남나 알 수 없는 법이니까요. 증인 개인적인 심정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혼만은 피했으면 합니다. 서로 흉금을 털어놓고 얘기하다 보면은 얼마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사입니다. 앞으로 1시간 동안 휴정하겠습니다. 1시 5분 정각에 다시 개정하겠습니다. 여보. 이봐. 꼭 이런 방법밖에 없었어? 이런 데까지 끌고 나와서 망신을 줘야만 속이 시원하겠어? 당신 망신 주려고 여기까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럼 뭐야? 당신이 원하는 게 뭐냔 말이야. 당신이 원하는 대로 뭐든지 다 해준다고 그랬잖아. 내가 원하는 건 당신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래? 도대체 이유를 알아야 할 거 아니야?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심판 청구서를 보고도 모른다면 더 할 말 없어요. 심판 청구는 무슨 놈의 심판 청구야? 내 결혼 생활을 왜 남이 심판을 해? 가자. 말로 할 땐 지났어. 가자. 가 오빠. 아유. 어서 오세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아이고 귀신 먹었지. 아이고 그런 얘기 할 것도 없어요. 법대로 하고 있잖아요. 주문들 하시죠? 저 변호사님 뭘로 하시겠습니까? 아무거나 먹읍시다. 갈비탕으로 할까? 어머니. 뭘 먹어도 넘어갈 것 같지가 않다. 아 글쎄 그럴 거 없다니까요. 저 냉면 잡수세요. 난 냉면. 냉면? 아, 나도 냉면. 네, 그러면 갈비탕 하나 하고 냉면 넷이요? 어쩌다가 집안 꼴이 이 모양 이 꼴이 됐는지 원. 저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잘 될 거예요. 이쪽에 아무 하자가 없으니까. 재판은 이기고 지고가 문제가 아니야 지금. 아 그래도 재판은 일단 이기고 봐야죠. 이겨본들 뭘 어떡할 거야? 이미 깨진 쪽박인데. 아,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어이구 참 잘 되겠다. 저도 이렇게 이상한 소송은 처음입니다. 협의 이혼을 기대하고 소송을 제기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게 내가 뭐라 그랬어? 헤어지자고 그럴 때 두 말 말고 도장 찍어줘 버리라니까. 아 이제 제발 그 얘기 좀 그만하세요. 뭐 헤어질 만한 이유가 있어야 헤어지죠. 참.
아니, 왜 더 드시지 않고요? 먼저 가보겠다. 자, 수고해요. 예. 안녕히 가세요. 아버지, 너무 비관하지 마세요. 저 이번 일로 해서 조금도 불행해지지 않을 거예요. 너 혼자만? 네가 옳은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번 일로 해서 불효자식 된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다. 곧 이해하시게 될 거야. 우리 나가서 차나 한잔 하죠? 다른 다방으로 갈 걸 그랬나 봐요. 얼굴색 하나 안 드네요. 저렇게 무서운 줄 정말 몰랐어. 쳐다볼 것도 없어. 어디 가니? 아주 회사에 전화 좀 받고. 아무래도 제 생각엔 말이에요. 위자료를 흥정하기 위해서 소송을 건 거 아닐까요? 일단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글쎄요. 지가 원해서 해지겠다는 예편한테 무슨 위자료를 주고 말고 해. 엄마는 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알고나 말씀하세요. 이쪽에 아무 잘못이 없는데 무슨 위자료를 줘야 되느냐고.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아유, 알았어요. 그만두세요. 아직 시간 많이 있으니까요. 기립하여 주십시오. 작성하십시오. 자, 그럼 시작하죠. 증인 신문이 더 필요합니까? 원고 측에서 이의만 없다면은 종결하고 바로 변론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원고 측은요? 이의 없습니다. 그럼 본건은 배우자 쌍방이 표면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아주 특별한 심판 청구의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쌍방의 과실이나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과연 이러한 경우에도 우리 민법의 정신에 입각한 이혼의 허용이 가능할 것인가 대단히 중요한 판례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건에서는 오전 중에 피고 측 변호인이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에게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이혼이 성립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확실히 표면적으로는 피고인한테서 아무런 잘못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피고인은 사회적으로도 성공을 거뒀고 대인 관계도 원만하며 가정에도 충실했습니다. 또 부인을 변함없이 아끼고 사랑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왜 이혼 심판을 청구하게 됐을까요? 여기에는 물리적인 어떤 이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심리적이며 철학적인 이유가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지난 11년 동안 가정주부로서 최선을 다하고
가정주부의 역할에 만족해오던 한 여자의 인간 선언인 것입니다. 여기서 피고인의 결정적인 약점은 여자란 돈만 잘 벌어다주고 크게 속만 새기는 일이 없으면 행복하게 살 것이라는 고정관념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인으로 하여금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을 느끼게 만들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피고인은 부인이 여자이기 이전에 인간이라는 사실을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오로지 여자는 집에서 살림이나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매달려 살았던 것입니다. 물론 애들을 기르면서 단란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이 여성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큰 보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남편의 이해와 협조라는 요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법입니다. 부인은 원래 친정 아버님과 마찬가지로 대학 교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결혼과 함께 그 꿈은 사라져버렸습니다. 남편은 그 점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기는커녕 여자란 원래 그런 것이다 라고 아주 당연하게 넘겨버렸습니다. 부인은 자신의 희생에 대해서 최소한도의 심리적인 보상도 받지 못했던 겁니다. 또 부인은 아들이나 딸이나 똑같다는 아주 합리적인 사고방식의 소유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집에서는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심지어는 밖에서 아들을 하나 낳아가지고 들어와야 한다는 압박을 끊임없이 받아왔죠. 내가 언제 그랬단 말이야? 말이 그렇다는 아이고, 거지. 엄마.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을 꾸며내도 엄마.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말을 지어내서 해요 그래? 따라서 원고인이 이런 사람들과는 도저히 같이 살 수 없구나 하고 절망을 느낀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것은 단순한 이혼 심판 청구가 아니고 수천 년 동안 남존여비의 사회 전통에 희생되어 온 우리나라 여성의 인간 선언에 대한 심판 청구입니다. 이미 절망을 느끼게 된 한 갸냘픈 여성으로 하여금 다시는 그런 굴레를 쓰는 일이 없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피고 측은요? 저는 꼭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원고 측 변호인 변론 요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피고인은 진작부터 그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서로 사랑해서 맺어졌던 두 남녀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장 콱 찍어줘버리고 장가 한 번 더 가버려. 좋지. 남자 나이 40이면은 영광굴비 중에서도 가운데 토막이다. 더구나 한참 돈 잘 버는 사장님이겠다. 내가 중매스래? 처녀로 말이야. 물론이지. 둥글둥글하고 속 좋은 처녀로 말이야. 얼마든지 있다. 농담 아니야. 나도 진담이야. 빌어먹을. 꼭 시련당한 기분이야. 11년 동안 따라다닌 여자한테 시련당한 기분. 야, 그렇게 기분 나쁘게 쳐다보지만 말고 뭐라고 말 좀 해봐. 한심한 자식. 뭐가? 임마, 넌 틀렸어.
뭐가 틀려? 데리고 사는 애 팬네 하나도 감당 못하는 놈이 무슨 사업을 하냐? 야야, 소크라테스 같은 똑똑이도 마누라만은 어쩌질 못했어. 사업 같은 거 거기다 비하면 세 발의 피다. 그래, 이혼할 거야 안 할 거야? 해야 되겠냐 안 해야 되겠냐. 넌 어떻게 해서든지 이혼만은 피하고 싶어서 발버둥 치고 있지 않니? 피라말. 난 그저 한번 해보는 소린 줄 알았더니 말이야. 솔직히 말해서 여자가 이렇게 까다로운 줄 알았으면은 난 애당초 장가 안 갔어. 먹고 사는 것만 해도 골머리가 뻐근한데 얘 편애한테까지 쓸 신경이 어딨니? 솔직히 말해서 네 마누라만한 여자도 드물다. 아니, 나만한 남자는 흔해 빠졌고? 임마, 정신 차려. 지금 농담할 때 아니야. 나 농담 아니야. 그래서 이혼은 절대로 못하겠다 그 말이냐? 못할 것도 없지 뭐. 그런데 내 자존심이 용서를 못해. 11년 동안이나 잭소리 없이 살아오던 여자가 어느 날 갑자기 반란을 일으킨 거야. 사전에 경고도 없이 말이야. 너 같으면 용서가 되겠니? 촌스러운 소리 하지 말고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 그 여자가 꼭 너한테 필요한 여잔지 아닌지. 필요 없다면 도장 찍고 필요하다면 가슴 무릎 꿇고 빌어. 넌 다 좋은데 매사에 그 자신만만한 태도가 비위에 안 맞아. 친구끼리도 그런데 여자는 오죽하겠니? 더구나 지연이 엄마 같은 여자 말이야. 내가 그랬냐? 누구세요? 나야. 계시세요? 들어오세요. 누가 들어왔어? 벌써 들어오셨어요. 아버지는 아직 안 들어오시고요. 어디 가서 약주 잡수시는 모양이군. 누님 때문에 아버님 속 많이 상하셨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판결을 기다려야지 뭐. 그런데 아까 누님이 이상한 말씀하시던데요. 위자료도 한 푼 필요가 없대요. 그래서 이번 소송엔 자리가 유리하다고요. 뭐? 아버지세요? 이재원이? 아니, 무슨 소리야? 위자료 한 푼 필요 없다는 얘기가. 내 처가 그러더니. 그 정말이야? 네 일도 아닌데 왜 그렇게 관심을 가지니? 아이들도 누나가 맡겠다면서? 염려 마. 아버지는 나한테 배 안 끼치고 잘 해나갈 테니까. 배 안 끼치는 게 문제가 아니야. 위자료 한 푼 필요 없다는 게 그게 말이나 돼? 글쎄 걱정하지 말라니까. 취직해가지고 우리 애들 까딱없이 잘 키울 테니까. 참 알다가 모르겠네. 너도 곧 알게 될 거야. 나와봐. 아니, 너 지금 뭘 쓰고 있는 거야? 지연이 아빠한테 편지 쓴다. 어차피 끝난 거니까 조용히 헤어지자고. 아이고, 그런 얘기 같으면 아까 낮에 만났을 때 하지 않고선.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아버지 오셨다. 다녀오세요. 아버님 저녁 드셔야죠. 먹고 오는 길이다. 전 어디서 약주 드시고 오는 줄 알았어요? 여의도에 가서 애들하고 놀다 오는 길이다.
지하는 수연이라뇨? 앉자들. 거기는 왜 가셨어요? 왜 가실 것 같으냐? 저희 할머니가 애들 밥을 굶기야 했겠냐면 그새 아이들 얼굴이 까칠해졌더라. 영 기운도 없고. 중국집에 데려가서 군만두를 시켜줬더니 며칠 굶은 아이들처럼 어떻게나 잘 먹는지 내 목이 메어서 혼났다. 알았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내일 당장 가서 데려오겠어요. 그건 너희들 햇님과 달님 얘기 알아? 호랑이한테 쫓겨서 그 동아줄 타고 하늘로 올라가서 햇님과 달님이 됐다는 그 오누이 얘기 말이다. 네, 아버님. 여자에게 있어서 남자란 바로 그 호랑이와 같은 거란다. 남자에게 어떤 잘못이 있을 땐 처음부터 그것을 바로 고쳐놔야 돼. 한 가지를 양보하면 또 한 가지, 또 한 가지. 결국엔 모든 것을 다 양보하게 되구만. 처음부터 아예 그런 사람 상대를 하지 말든가. 총각 땐 멀쩡하다가 결혼하고 나면 달라지는 거려. 그때부터 싸워야지. 싸우는 것이 귀찮으면 끝까지 체념하고 다소곳이 살든가.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귀찮아서 피하고 참기만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려니 하는 기대도 있었어요. 하지만 끝내 체념을 하고 산다는 건 몇 배나 더 어려운 일이에요. 이번 기회에 그 서로의 문제점들을 파악했으니까 처음부터 한번 다시 시작해보지 않을래? 어? 시간을 너무 많이 낭비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하고 싶은 일도 많이 있고요. 공부를 다시 시작할 생각이냐? 네.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른 법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제 소원이 뭔지 아버지께서도 잘 아시잖아요. 누구세요? 누구시라고요? 좀 내가. 누구세요? 아이고, 방금 미안해. 아유, 죄송합니다. 아니, 올라오세요. 아버님, 죄송하게 됐습니다. 어서 오게. 여기서 한잔 했구만. 네, 저 간단하게 한잔 했습니다. 간단하게 한 것 같지가 않은데. 예, 복잡하게 한잔 했습니다. 이리 와 앉아. 아닙니다, 이 사람과 좀 할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가 자리를 비켜줄까 그럼? 아닙니다. 저 밖에 나가서 얘기하겠습니다. 할 얘기가 있으면 여기서 하세요. 난 나가지 않을 테니까요. 그러지 말고 그저 내 서재에 가서 얘기를 하는 게 좋겠다. 예, 그것도 좋죠. 네, 어서 가봐. 싫어요. 단둘이선 얘기하기도 싫어요. 이리 와. 안 가요. 할 얘기가 있으면 여기서 하세요. 아버님, 죄송합니다. 이리 와. 나가요. 그런 말이에요. 나가요. 나가요. 뭐란 말이에요.
아니 아버지. 아니 저런 식으로 무슨 해결이 날 거라고 생각하세요? 해결이 나든 안 나든 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내버려둬. 아직은 부부 사이니까. 할 얘기가 뭐예요? 나한테 뭘 원해? 헤어지는 걸. 그 빼놓고 그럼 없어요. 당신이 바라는 대로 뭐든지 다 해준다니까. 다 해준다면서 왜 못 헤어져요? 누가 지금 말장난 하려고 여기까지 쫓아온 줄 알아? 그러니까 가요. 아휴, 내 솔직히 말해서 도장 콱 찍어줘 버리고 잠깐 한번 더 가자. 뭐 그런 생각도 안 해본 거 아니야? 우리 아이들 생각하고 집안 어른들 생각해서 내 지금까지 꾹꾹 참아왔지만은 당신이 계속 이런 식으로 고집을 부리면 뭐 다른 도리는 없는 거니까. 잘 생각했네요. 그렇다면 얘기가 다 끝났어요. 아직은 안 끝났어. 뭐가 또 남았는데요? 내가 납득할 수 있도록 말을 좀 해줘야겠어. 무슨 이유인지 알고나 헤어져야 할 거 아니야. 심판 청구서에 써있는 그대로예요. 박 변호사가 말한 그 별로 그대로고요. 아, 당신 입으로 직접 말을 좀 해야겠어. 인간 선언 어떻고 그러는데, 야, 그런 구름 잡는 얘기가 어딨냐?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어서 돌아가요. 참, 당신한테 편지 써놓은 거 있어요. 가져가요. 마음대로 해요. 멋대로 하지 마. 아직은 법적으로도 내 마음으로 하니까. 이건 놔요. 못 놔. 이런 식으로, 이런 사고방식이 당신 틀려먹었단 말이에요. 뭐든지 우격다짐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놔요. 못 놔. 지난 11년 동안 이런 식으로 날 다뤄왔어요. 아직도 뭐가 잘못되는지 모르겠어요? 당신은 사업과 출세를 위해서는 전력 투구를 했지만 가정을 위해서는 아무 노력도 안 한 남자예요. 야, 그런 얘기가 어딨냐? 내 가족을 위해서 사업에 매달린 건데. 그건 당신 편리한 생각이고요. 밖에서는 예의를 존중하고 뭐든지 잘 참으면서 집에 와서는 어떻게 했죠? 밖에서 피곤했다는 핑계로 걸핏하면 신경질을 내고 폭군처럼 군림했어요. 남들을 대할 때는 가장 좋은 의지로 자신을 다스리면서 일단 집에만 돌아오면 가장 나쁜 버릇으로 아내를 상대했단 말이에요. 당신 회사 말단 사원한테도 더없이 자상하고 친절하고 너그러운 사장님이었어요. 그런데 나한텐 그만큼 친절을 베푼 적 있어요? 나한텐 그만큼이라도 신경을 써본 적이 있느냐고요? 당신은 사원들 수고한다고 철따라 야후에다 단합대에다 하면서 끌고 다녔어요. 걸핏하면 회식이고 걸핏하면 집에 들어와 술을 대접했어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한 일은 뭐예요? 빈말이라도
수고했다. 미안하다. 그런 소리 한마디라도 한 적이 있었어요? 아들 못 낳았다고 어머니한테 구박받는 거 빤히 알면서 한마디라도 날 위해서 거들어준 적 있었어요? 아이들 생일날이면 선물을 사다 주고 야단 법석을 떨면서 단 한 번이라도 내 생일을 기억해 본 적 있어요? 날 위해서 잡지책 한 권 사들고 들어온 적 있었어요? 날 위해서 꽃 한 송이라도 사들고 들어온 적 있었어요? 자기 욕망 뻗칠 때 말고는 다정하게 날 안아준 적이 있었어요? 여자란 돈만 벌어다주고 처박아둬도 잭소리 없이 알아서 하는 줄 알아요? 돈이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사랑은 가정엔 사랑과 대화가 있어야 돼요. 이해하고 위로해 주려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혼자 살지 뭐하러 결혼 생활을 계속해요. 내가 왜 당신하고 헤어지려는지 알았어요. 여보, 이건 나요. 왜 그런 얘기 진작에 안 해줬어? 당신 나이가 지금 몇인데요? 당신도 책임이 있어. 이 얘기를 안 해주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아무튼 이젠 다 끝난 거예요. 아니 끝나긴 뭐가 끝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싫어요. 자자, 내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당신한테요 절망한 지 오래됐어요. 이상 아무 말 하지 마세요. 자자자, 내 이렇게 무릎을 꿇고 빌게. 어? 아니, 조용해진 것 같은데요? 못 들은 척하고 가만히 있어. 저는 그동안 아버님은 누님 편인 줄만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그게 아니신데요? 난 네 누이 편도 아니고 매형 편도 아니다. 그럼 중립을 지키시겠다는 말씀인가요? 난 가정의 행복 편이야. 옷이나 좀 갈아입어야겠다. 당신도 옷 갈아입으시고 씻으세요. 아니 근데 저 안에서 별일 없을까? 별일 있으면 또 어떡할 거예요? 어? 그건 그래. 이건 정말이야. 같이 있을 땐 몰랐는데 막상 당신은 없으니까 뭘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아무것도 모르겠더라. 회사도 지금 엉망이라고. 내 당신 원하는 대로 다 해줄 테니까. 응? 여보, 우리 신혼 때처럼 다시 시작해보자고. 이젠 너무 늦었어요. 제발 그러지 마. 내 당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번에 처음 알았다. 다시는 내 당신 실만 안 시켜줄 테니까. 응? 당신이 없으니까 말이야. 듣기 싫단 말이에요. 네? 내 다른 사람 앞에서 묵 꿇어본 거 이게 난생 처음이야. 내 이렇게까지 비는데도 용서하지 않으면은 당신은 나쁜 사람이야. 비켜.
자식만 고집인 줄 알아? 이게 무슨 짓이야? 너란 말이에요. 그래, 유치하고 좋다. 난 당신 절대로 못 놔. 너란 말이에요. 못 놔. 안녕하세요. 연유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미라예요. 방금 보내드린 드라마 게임 나는 고발한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기쁨이란 아주 작은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모든 것을 사랑의 눈길로 봐주는 세심한 배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함께 사는 기쁨을 주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특히 우리 여자들에겐 조그마한 기쁨 속에서 행복을 찾고 또 삶의 보람도 찾는 것이 아닐까요? 네, 서로의 이상이 달랐던 만큼 두 사람이 공통된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누구나 각고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때문에 어떠한 여건에서건 하나의 힘으로 뭉칠 수 있는 남편과 아내, 이런 이상적인 부부란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닐 것이고요. 네, 지금 보내드린 드라마 게임 나는 고발한다. 과연 무엇을 고발하는 것인가?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요? 여러분의 귀한 의견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난번 저희들이 출연했던 드라마 게임 선택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라 씨, 요번에 편지가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네, 많이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사연을 소개해드릴까요? 예, 그러죠. 먼저 전남 광주시 북구 중흥동에 사시는 김세준 씨의 의견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선택의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진학 문제, 직업 문제, 배우자 문제, 정치, 사회 문제 등 이 밖의 모든 것이 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은 선택 속에서 살아간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순간순간의 선택으로 우리의 인생이 엮어지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건 혜자 씨 본인의 마음이라 생각됩니다. 뭐든지 최종 결정은 자신이 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혜자 씨의 선택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이길 바랍니다. 대구시 북구 대연동에 사시는 김경자 씨의 의견입니다. 시어머님은 이왕이면 같은 처지인 문 씨와의 결합을 원하셨지만 어차피 한평생 같이 살 부부라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서로의 사랑이라고 생각됩니다. 한 점의 애정도 없이 일생을 거울처럼 마주보며 산다는 건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 끔찍한 형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토록 적극적인 인성 씨와 힘을 합친다면 무엇이든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가장 큰 행운인 만큼 불행도 따른다는 각오 아래 혜자 씨는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시고 믿음이 서는 날 현명한 판단 내리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경남 남해군 고현면에 사시는 오주래 씨의 의견입니다. 높은 하늘, 황금 물결로 출렁이는 농촌의 생활은 바쁘기만 합니다. 하지만 드라마 게임을 시청하면서 잠시 피곤을 잊어봅니다. 혜자 씨를 보면서 전 저의 옳게온 일을 생각해 봅니다. 5년 전에 상부한 몸으로 현실을 불평 없이 하루하루를 바쁘게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게 보입니다. 본인이야 남모르는 아픔을 삭히며 살아갈는지 모르겠지만 언니를 지켜보는 이들의 마음은 늘 흐뭇하답니다. 제가 아직은 봉건적인 사고방식이 남아있어서인지는 몰라도 같은 여자이면서도 전 혜자 씨가 시어머니와 아들을 바라보며 사셨으면 합니다. 그들에게서 깊은 사랑을 느끼며 어려운 생활을 함께 헤쳐나간다면 충분히 보람을 느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전북 전주시 진북동에 사시는 김희선 씨의 의견입니다. 청상인 며느리의 재혼을 추선할 만큼 사랑과 인정이 많으신 시어머님의 슬아를 차마 떠나지 못하는 혜자 씨. 마치 사랑을 따르자니 나라가 울고 나라를 지키자니 사랑이 운다는 낭랑공주와 호동왕자의 비련을 보는 듯합니다. 제 의견 같아선 쌀집 문씨를 택해 시어머님을 모시고 오손도손하게 사셨으면 합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에는 인성씨로 인한 고뇌, 내키지 않는 사람에 대한 번민 등 혜자 씨의 고통이 적지 않겠지만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위하는 길이라고 마음먹는다면 다소 편안한 마음일 것입니다. 다음 대구시 중구 남사동에 사시는 김오키 씨의 의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결혼이란 연습 없는 게임과 같아서 신중히 생각하셔야 합니다. 한 번의 상처로 인해 여자이기에 영원히 그 불행을 감수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서로가 주인임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누구 때문에 망설이고 괴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혼은 자신이 선택해서 결코 후회하지 않으면 그 어떤 난관도 사랑의 힘으로 충분히 헤쳐나가리라는 생각입니다. 비개인 후에 무지개가 유난히 찬란하듯 고통과 시련 끝에 얻어진 사랑은 더욱 고귀하고 값질 것입니다. 두 가슴 활짝 열고 소중한 사람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경기도 부천시 심곡동에 사시는 권형룡 씨의 의견입니다. 남들이 말하기 좋아 연연히 효분이 하고 말하지만 본인은 평생 동안 가슴속 깊이 한과 슬픔을 안고 살아왔다며 재혼을 권유하는 혜자 씨 시어머니가 더없이 고맙게 여겨집니다. 혜자 씨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그 시어머님의 깊은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혜자 씨, 꼭 개가를 하는 것만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인자하신 시어머님을 잘 보살펴드리고 어린 아들 건강하고 훌륭하게 키우며 그들의 웃음 속에서 자신의 행복을 찾는다면 그것은 더욱 값진 행복일 것입니다. 현명한 판단 내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충남 대전시 중구 변동에 사시는 권영재 씨의 의견입니다. 혜자 씨, 당신의 망설임을 이해합니다만 회사 여직원들의 말대로 당신이 총각에게 시집 못 갈 이유는 없습니다. 적어도 두 사람이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다면 말입니다. 제가 보기엔 두 분의 사랑은 절실한 것 같습니다. 인성 씨는 분명히 당신을 다시 찾을 것입니다. 물론 시어머니도 경식이도 또 이미 고인이 된 경식의 아버지의 사랑도 중요한 것이겠죠. 하지만 당신의 인생 역시 중요한 것입니다. 당신으로 해서 일어날 변화들은 시간이 흐르면 다시 새로운 질서와 평온을 찾을 것입니다. 부디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부산시 동래구 서동에 사시는 홍수님 씨의 의견입니다. 전 우선 나이가 많고 조금을 떠나서 재혼을 권하고 싶습니다. 재혼은 절대로 죄악시 되어서도 부정하고 불결한 것으로 여겨서도 안 될 줄 압니다. 인간은 혼자일 때보다 둘일 때가 더 보기 좋은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 그 선택에 있어 자신의 남편을 선택하기보다는 아들의 아빠를 선택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몸으로 가족이 반대하는 김인성 씨보다는 비록 배움이 좀 모자랄지라도 너그럽고 자상한 그런 사람은 혜자 씨에게 더 필요하고 또한 도움도 될 거라고 생각해서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저희들이 출연했던 선택 드라마 게임을 보시고 선택의 중요성, 가치 있는 선택, 나름대로의 많은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네, 제목이 선택이었던 만큼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소한 선택에서부터 자신의 일생을 좌우할 만큼의 중요한 선택에 대한 주인공 혜자 씨, 그 극중 인물이 저에게 많은 충고를 해주셨어요. 네, 같은 여자 입장이었기 때문에 같이 공감할 수 있었고 그래서 주인공 혜자 씨에게 많은 위로와 격려를 아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언제나 후회하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럼 조금 전에 보내드린 드라마 게임 나는 고발한다에 대한 의견 보내주시고 소개해드려야죠. 네, 함께 아파하고 공감할 수 있는 우리 일상생활 속의 소재 많이 보내주시고요. 의견도 많이 보내주세요. 보내주실 곳은 우편번호 15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 우체국 4서함 661호 드라마 게임 담당자 앞입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저희들 드라마 게임을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